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선천병원입니다. 오늘은 발목 비골근의 탈구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발목 비골근의 그 진단에 대해서 알아봤죠. 오늘은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목 비골근의 탈구는 발목 힘줄 탈구라고 이야기하죠. 발목 힘줄 탈구, 파열이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그래서 젊은 운동선수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은 발목 힘줄이 빠졌다 들어오는 그 현상을 이야기하고요. 이런 것은 일반적인 발목 염자, 발목인대 파열, 정거비인대 파열 등과의 구별이 많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생기는 것은 발목 뒤쪽에 그 비골이 둥글둥글해서 잘 빠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어떤 인대가 잘 안 좋아서 생기느냐, 상비골지대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그 조직이 파열이 되기 때문에 힘줄이 빠졌다 들어오는 탈구 소견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발목 비골근의 탈구는 일반적으로는 비수술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항상 우선적이죠. 탈구가 생겼다고 해서 바로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비수술적 치료는 생각보다 성공률이 많이 높지가 않습니다. 통깁스를 하게 되거든요. 통깁스를 할 때는 약간 발목을 밑으로 내립니다. 약간 족저 굴곡을 하게 되고요. 약간 안쪽으로 4번을 해서 그 비골근이 탈구되는 것을 우리가 막아주고 상비골지대가 회복되도록 노력을 해주는 거죠. 그 이후에는 일반적인 내용이죠. 깁스 끝나고 나니까 관절 운동 해주고요. 근력 강화를 해서 우리가 비골근의 탈구를 막아주도록 노력을 하게 됩니다. 수술입니다. 수술은 에러우 스미스라는 분이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해라. 조기 수술이 좋은 결과를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만성적으로 비골근이 불안정성일 때는 결국은 이게 비골근이 자꾸 빠졌다 들어오면서 결국은 파열까지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탈구만 생긴 줄 알았는데요. 힘줄에 파열까지 생긴다고 보고를 하고 있죠. 지연된 치료의 합병증이므로 이런 불안정성이 파열까지 생기기 전에 조기에 수술적 치료를 하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만성 탈구는요, 계속적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뚝뚝뚝 계속 빠지는 거예요. 힘만 주면. 옛날에는 몇 달에 한 번 빠졌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심해지면은 매일매일 빠지게 됩니다. 조금만 힘 주면 빠지면 느껴지거든요. 스스로 손으로 밀어놓고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겠죠. 재발성 탈구를 초래해서요, 진단을 놓치거나 치료하지 비골근의 탈구가 생기게 됩니다. 비수술적 치료도 우리가 좋아지게 해주게 됩니다. 통증의 감소와 염증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비골근의 영구적인 정복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비골근의 치료로서 5가지 수술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번이죠. 상비골지대 강화와 보건술이라고 합니다. 봉합술을 우리가 보건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파열된 상비골지대를 깨매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건 한계가 좀 있는데요. 단순 봉합술의 한계점은 불룩한 구가 있을 때는 이게 좀 쉽지가 않다 그래요. 다시 또 빠져나오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비골근의 적절한 안정화가 불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다른 술식과 같이 시행됨이 같이 해야 되고 단순하게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요거죠. 여기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깨매서 같이 덮어주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죠. 이것만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조직 이전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존스라는 분은 아킬레스건의 일부를 비골에 통과시킵니다. 비골근에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데요. 강한 상비골 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앨리스 존스 술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아킬레스건을 좀 분리를 해서 이 사이로 넣어주는 거죠. 이런 방법도 하기도 합니다. 조직 이전술을. 또 건의 재통로화, 비골근을 재통로화 만든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 술식이 있습니다. 종비인대를 사용하는데요. 살미엔토라는 분은 단 비골근을 잘라가지고요. 종비인대 아래로 위치시켜서 봉합을 해줍니다. 재발은 이렇게 해주기 되면 단단하니까 재발은 드물겠지만 비복 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있고요. 족관절의 강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요? 그림 볼게요. 단비골근의 일부를요, 내려온 단비골근 일부를 잘라서 뱅글 돌려주는 거죠. 돌려서 이렇게 넣어주니까 생각보다 튼튼합니다. 비골근을 딱 잡아주니까. 근데 하지만 신경손상, 강직이 있기 때문에 또 생각보다 잘 하지는 않습니다. 골 블럭 방법이 있습니다. 4번째요. 비골골을 깊게 하는 술식인데요. 근데 요거는 뼈에 있는 비골을 좀 잘라야 됩니다. 외과 일부를 절골해서 후방으로 회전 또는 전이를 해줍니다. 이런 방법이죠. 잘라서
돌려주는. 그렇게 되면 여기 비골구의 그 깊이가 깊어지니까 잘 빠져나오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또 합니다. 여기를 잘라서 뒤로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뭐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이긴 한데 골절이죠. 골절이 돼서 잘 붙지 않을 수가 있고 인대 자극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좀 뾰족한 부위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만성 통증, 분류압, 재발성 아탈구 등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켈리 수식이 있고 이런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죠. 비골구를 깊게 해주는 방법, 그루브 디프닝 프로시저라고 하는데요. 그루브가 이게 둥글둥글한 부위죠. 그 부위를 깊게 해주는 술식이라는 이야기죠. 디프닝 프로시저. 원이 비골 후면에서 뼈에 고랑을 내줍니다. 가장 간단하죠. 비골구가 동글동글하니까 그 고랑을 내가지고요. 비골이 빠져나오지 않게 해준다는 거죠. 간단한 술식입니다. 비골구가 깊어지니까 건의 안정성이 증가되겠습니다. 타이틀이라는 분이 이야기했죠. 중간 및 원위부 비골근의 압력이 감소가 돼서 오히려 비골근의 기능이 향상이 되더라. 그래서 비골 후방 통증이 감소된다고 이야기했고 이 방법을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천병원에서도 이 술식을 많이 하고 있죠. 수술 전에 MRI를 보실게요. 여기입니다. 왼쪽 사진에 보시면 여기 화살표 마우스가 가 있는 이 부위에 동글동글하죠. 비골의 뒷면이 동글동글한데 이 부위를 이렇게 해서 고랑을 내주는 방법이죠. 이렇게 고랑을 내주니까 힘줄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비골근이에요. 이게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고 빠져나오는 거죠. 이쪽으로 쑥쑥. 근데 이 부위를 이렇게 고랑을 내서 만들어주게 되니까 이 사이에 들어갔죠. 힘줄이. 여기보다는 딱 들어가 있는 느낌이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비골구를 안정화해주는 수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골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술적 방법 5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쉽게 하는 방법 5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접은 시간에 의해서 비골근의 탈구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되셨고 향후 치료와 재활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